맨날 중량 친다고 이제 웨이트 하고 하는데 이거 무거운 거는 진짜 거슬리더라고요. 초반에 저렇게 이제 노이즈가 껴버리면은 평균 점수가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운동을 더 많이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인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갤럭시 워치 7 샀습니다. 제가 원래 갤럭시 워치 4를 가지고 있는데 이 4는 44mm짜리였고 조금 작은 모델인 40mm짜리로 작은 거를 여기 샀거든요. 이번에 삼성 제품들 중에 이 프로세서가 처음으로 3나노 공정으로 들어간 프로세서가 들어가기도 했고, 제가 웨이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닝도 하는데 제가 가민 거를 살까 아니면 애플 워치를 살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갤럭시 워치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 갤럭시 워치 7을 산 김에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이 워치 7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테크 공학적인 기술들, 그런 원리가 무엇인지도 뜬금없이 설명을 드리면서, 러닝 하시는 분들 요즘 이제 가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진짜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초보자 입문용이라든가 저같이 웨이트를 하고 가볍게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굳이 가민할 필요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러면서 가민을 많이 사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굳이 이 갤럭시 7을 샀는지, 저도 어차피 뭐 아이폰도 쓰고 갤럭시 S도 쓰고 있으니까 뭘 써도 어차피 이제 연동되는 워치가 필요한데 갤럭시 워치 4를 쓰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또 선택한 부분이 있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공정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엑시노스 W1000이라는 요 프로세서가 들어갔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920, 930이라고 하는 5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또 이제 게이트올 어라운드, MBC 팻 뭐 이런 핀팻에서 다음 세대의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공정을 사용을 해서 전력도 훨씬 줄고 성능도 확실히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도 제가 요거 두 개 가지고 체감을 해봐도 확실히 얘가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워치는 또 배터리도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프로세서가 아무래도 좋으면은, 그런데 발열이 좀 덜 나면은 아무래도 운동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사실. 소프트웨어 최적화 문제로, 칩 문제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최적화 문제로 뭔가 이렇게 쓸데없이 배터리가 소모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업데이트돼서 이제 좀 나아졌다라고 하죠. 근데 이 가민이랑 비교를 하면서 쓰려고 했던 게, 제가 워치 4를 쓰다 보니까 시계 보는 거랑 이제 그냥 이제 갖고 노는 거,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갖고 노는 거, 그 외에 진짜 뭐 혈압 재는 거 가끔 이렇게 하고, 거의 뭐 러닝할 때 빼고는 거의 안 써요 사실. 이거 가지고 뭔가 뭐 카톡을 보내지도 않고, 하여튼 거의 쓰는 일이 저 같은 경우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계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갤럭시 워치가 또 이제 동그랗기 때문에 애플 워치처럼 네모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의 어떤 체감성이 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도 있어서 제가 잘 사용 안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냥 음악 듣고 운동할 때 그냥 이제 러닝 체크하고 뭐 나이키 앱이랑 연동한다든가 아니면 삼성 헬스랑 연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쓰니까, 지금 요즘 이제 그 가민의 4러너 같이 그냥 러닝용으로 가민 거를 살까 했는데, 마침 이걸 또 살려고 하니까 백화점 가니까 2-3주 걸린다는 거예요. 또 제가 원하는 색깔은 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아 요즘 확실히 날씨도 좋고 하니까 러닝이 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스마트폰이랑 뭔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갤럭시 워치 7을 골랐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가민이 이제 스포츠워치라고 하면 갤럭시 워치는 이제 스마트워치 중에서도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갤럭시 S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그 가끔 사용하는 그 기능을 위해서 이제 또 복잡한 프로세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교적 싸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가민 같은 경우에도 뭐 165, 265, 뭐 965 시리즈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걔네들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 애플 워치는 기본적으로 갤럭시 워치보다는 좀 더 많이 비싸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쓸 거 아닌데 러닝할 때 그냥 적당히 기록만 재주고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러닝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그냥 매일매일 하고 주말에 이제 좀 이제 러닝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 워치를 이제 굳이 이렇게 뭐 배터리 소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하면서 사기에는 가민은 저한테 오버스페이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박싱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오죠. 이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 4 샀을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4mm 말고 작은 걸 샀습니다. 40mm짜리 샀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뭐 설명서 있는 박스 있고, 이렇게 갤럭시 워치가 있은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충전하는 이제 충전기, 전용 충전기죠, 동그란 거. 요거는 제가 워치 4랑 워치 7을 같이 이렇게 충전시켜 보니까 똑같이 호환이 되더라고요. 자석으로 이제 마그네틱 딱 붙는 것도 똑같이 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한 2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총 3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사실 커스터마이징해서 진짜 약간 시계 같은 느낌으로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가끔 이렇게 페이스 바꾸면서 하는 맛이 있거든요. 물론 뭐 애플도 마찬가지지만도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동그라니까 동그란 형태에서 이렇게 끝을 이제 까맣게 처리하면서 이 원판이 넓게 처리를 하면은 진짜 약간 시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탈로 스트랩을 하나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석으로 탁탁탁
딱 붙는 요 스트랩도 샀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 메고 다닐 때도 있고 그냥 아예 벗고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딱딱 붙일 때 아니면 이제 웨이트 할 때 좀 거슬려서 뭐 스트랩 끼거나 손목에 이게 사용해야 될 때 이런 거 사용해야 될 때 좀 거추장 써서 아예 빼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오리지널로 건 게 요건데 요거 이제 끼었다 꼈다 하면 불편하니까 아예 요걸로 이렇게 뗐다가 딱 붙였다가 바로 딱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구매를 한 것이 됐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엄청나게 편합니다. 돈 쓰는 값을 하더라고요. 왜 40mm를 샀냐, 44mm도 있고 또 울트라도 있었잖아요. 제가 원래는 울트라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갤럭시 울트라를 사는 게 아니라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다이얼이 이제 큰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남성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다이빙도 좋아하고 제가 수영을 굉장히 사실 오래 했거든요. 10몇 년 했는데 수영할 때랑 아니면 또 웨이트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운동할 때는 저렇게 이것저것 해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는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웨이트 할 때 이거 쓰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일반 모델 갤럭시 워치 4를 가지고도 제가 수영을 하는데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가벼운 게 무조건 좋아요. 물론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같은 다이빙을 할 때는 이 수트를 입은 다음에 위에 하니까 이게 좀 무거워도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그냥 프리다이빙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수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결국은 좀 거슬려서 이게 벗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러닝이든 수영이든 다이빙을 할 때 가벼운 걸 사야 된다. 그래서 아예 러기드 모델은 울트라는 아직 너무 무겁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좀 다른 쪽으로 가고, 그거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 수영 전용으로 그냥 이제 핏하게 만드는 그 작은 모델 있잖아요. 그걸로 처리하고 그냥 러닝용으로는 제일 가벼운 모델을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요걸 했거든요. 지금 쭉 보신 것들이 모바일 샵에 가지고 이것저것 껴보고 울트라도 껴보고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면서 했는데 제일 가볍고 다이얼이 작은 40mm짜리를 이번에 사게 된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워치 4랑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그렇게 이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무게도 살짝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느낌상 그래요. 아니면 지금 스트랩 때문일 수도 있는데 뭔가 더 작은데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두꺼워진 느낌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갤럭시 워치 4가 제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너무 가벼우니까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없어 보인다, 약간 무게감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운동할 때는 가벼운 게 좀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등 운동할 때 이제 스트랩 감아가지고 이렇게 막 잡아 당겨야 되는데 목에 이 손목에 뭐 있으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또 있었고, 그리고 가민 대비해서 이렇게 스마트 센서, 이제 바이오 액티브 센서라고 이번에 신규로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요 센서를 통해 가지고 뭐 몸 상태를 이거저거 체크를 하잖아요. 뭐 혈압이라던가 이제 ECG라던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면 같은 것도 좀 이제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아직 혈당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아직 안 나왔죠. 요거 아직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승인을 못 받은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산소 수준, 심박수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스마트워치에도 많지만 조금 연동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오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좀 더 이제 시도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AG라는 기능,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 요게 노화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신체의 변화를 체크를 해주는 거라 가지고 요거는 제가 또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어요. 결국 바이오 액티브 센서는 이 혈관이라든가 혈관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특정한 세팅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 매트릭들, 혈압이라든가 심박 같은 것들을 혈압 잴 때도 이제 원래 이제 커프형으로 이제 그 잰 거를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추정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스마트워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좀 좋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인바디 같은 것도 체크가 되는데 약간 이거는 좀 부정확하더라고. 아직 인바디가 원래 이제 그냥 팔과 몸통, 다리를 원통으로 해갖고 이제 약간 모델링 해갖고 하는 건데 아마 오차가 아직은 좀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만 센서링이 되니까 조금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이번에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제 슈퍼 아몰레드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레드 색상이니까 이제 화면이 선명하고 좀 이제 소비 전력이 작은 기술로 해서 도입됐다고 하는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사실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반사 방지를 따로 처리를 해줬다라거나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반사가 좀 많이 돼서 밝은 데서 운동할 때는 조금 이제 불편한 감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가장 크게 고려됐던 거는 저한테는 무게입니다. 무게가 28.8g인데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 10 같은 경우 42mm가 30g 정도 되거든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1g 차이니까. 셀룰러 모델이 오히려 29.3으로 좀 낮아요. 그 다음에 가민 4 러너가 265 시리즈 같은 경우에 약 47g이니까 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닝할 때에 최대한 가벼운 거, 제일 안 거슬리는 걸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이 작은 모델이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무거운 울트라를 산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일단 이제 실용적으로 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상에서 충분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뭐 굳이 울트라까지라는 생각이 아직은 들었습니다. 맨날 중량 친다고 이제 웨이트하고 하는데 이거 무거운 거는 진짜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갤럭시 워치의 가장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배터리 소모가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3나노 프로세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소프트웨어 문제지만은 최대 이제 지속 시간이 뭐 36시간에서 40시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실제로 돌려봤을 때 뭐 20시간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뭐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애플워치도 이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뭐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쓰면은 많이 소모가 되긴 하는데, 가민 같은 경우에는 7일 이상 지속을
충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소나 이제 그 러닝을 하는 용도로 썼을 때의 이 워치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격 싼 거 찾으면서 요 정도 저한테 딱 맞는 거를 좀 찾다 보니까 결국은 요 정도로 타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심박수 측정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폰 아레나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분명히 안 뛰었는데 갤럭시 워치 7에서 이제 심박수를 좀 이게 높게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러닝을 할 때에는 사실 심박수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이제 페이스를 잘 조절하냐 이런 것도 체킹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저렇게 이제 노이즈가 껴버리면은 평균 점수가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운동을 더 많이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인가?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순간순간 페이스를 체크하는 게 그 정도만 하면은 약간 튀는 거는 뭐 조금 싸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센싱이 좀 잘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거기다가 가민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듀얼 밴드, 그러니까 두 가지의 프리퀀시를 통해 가지고 GPS를 잡는다. 그래서 원래 GPS가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m까지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러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3m 오차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막 보존도 많이 해서 잘 따라가긴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싱글 밴드로 하면은 L1만 가지고 이렇게 딱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반사돼서 나가는 신호, GPS 신호, 이게 삼각 승략법을 사용해서 이 위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도착하는 것들을 측정해봤을 때 이 차이 이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차가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를 프리퀀시를 서로 다른 밴드 L1 신호랑 L5 신호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이 신호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잖아요. 전자파가 퍼져나가면서 이게 빌딩에 부딪힌다거나 이게 페이딩을 거쳐가지고 이제 채널이 왜곡된다거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왜곡되는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GPS의 기본 원리인데, 사용하는 주파수가 이 프리퀀시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간섭이 왜곡이 많이 되는 주파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이제 반사되는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제 강건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도 자체를 조금 더 이제 크게 향상을 시키는 형태로 하는 게 가민의 듀얼 밴드를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지죠.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최대 2m까지도 이제 더 정확도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동네에서 그냥 뛰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듀얼 밴드 쓰면 아무래도 두 가지 신호를 변복조를 다 해야 되고, GPS 같은 경우는 이제 BPSK라는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그 변조 모델을 쓰는데 0과 1을 1과 마이너스 1로 이제 매핑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모듈레이션을 써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복잡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두 가지 밴드를 다 처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터리 소모를 그만큼 소모를 많이 하게 되겠죠. 이번에 좀 이제 아쉬웠던 거는, 원래 또 갤럭시가 이제 물리적인 베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요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와치에서 이렇게 이제 긁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게 햅틱 반응이 있긴 한데 좀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물리 베젤 하면 딱딱딱 끊기는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그런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 워치 7을 산 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내용들, 그리고 간단한 리뷰, 그리고 제가 산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스마트워치가 사실 스마트워치라고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전화 통화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발열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처리한다는 게 아직은 조금 빡센 상황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갤럭시 링 같은 애플 링 같은 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링을 만들어 왔자 어차피 이 애플 워치 시장도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이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조금 더 이게 유용성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으면서, 현재는 저도 이제 그냥 별 쓸모가 없어서 러닝용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고 구매할 때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unrealtech.ero입니다. 유튜브에서 전달드리지 않는 이제 그냥 짧은 재밌는 영상들, 이런 거 반도체 보시죠. 계속 저렇게 쭉쭉쭉쭉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재밌네. 저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저 조그만 게 또 쫙쫙쫙 해가지고 반도체 칩이다, 칩 따위가 저렇게 됐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재밌는 영상 그리고 도움되는 영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